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치유 대체의학,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 보이는 반점은 그 내부에 질병의 문제가 있어 솟아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과 정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은 몽고 반점의 위험성과 그 후유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반점은 질병의 신호탄입니다. 어릴 때 탈장이 생긴다, 나이 들어 치질이 생긴다, 신체 장애를 이 반점 치료를 통해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치유 대체의학. 지금 엉덩이 쪽에서 몽고 반점이 있죠. 그 현대의학은 이 몽고 반점이 생긴 원인 자체를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29번째 이야기는 이 피부에 반점이 왜 생기는 걸까? 특히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몽고 반점의 위험성과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에 없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 몽고 반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구려 시대의 수렵도이죠. 기마민족 상이 느껴지는 벽화입니다. 첫 번째, 이 몽고 반점의 몽고는 13세기 칭기스칸이 등장하여 유라시아 대륙에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한 국명이죠. 지금의 몽골의 음역어입니다. 과거 지방명입니다. 두 번째, 이 몽고인들의 후손에게만 나타나는 반점으로 이 몽고인들은 유목민, 말을 많이 타고 이동수단으로 즐겨 타면서 그 말등에 엉치뼈의 충격으로 생긴 반점이 대대로 대물림, 유전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엉치뼈 주위 심하면 이게 흉추까지 올라가죠. 얼마나 심했으면 지금 엉치뼈 밑에 피부까지 찢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털이 난 게 보이죠. 이 털은 피부가 각질화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속에 심하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기마민족들은 요추의 꼬리뼈가 말 등뼈의 진동 충격으로 요추에 이 사진처럼 계속 충격을 가하니까 그게 염증과 어적혈이 모인 상태로 이것이 아버지 때 그 윗대에 대물림, 유전된 현상이 바로 이 몽고 반점이에요. 그래서 기마민족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다시 말을 달리면 진동 충격이 엉치뼈에서 요추까지 이게 자극을 하죠. 심하면 흉추까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옛 조상의 고구려의 기마민족의 후손들에게도 이 유아기 때 많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요추나 흉추에 반점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부위, 어깨, 등, 팔, 손, 다리, 몸통 이런 곳에 생긴 푸른 반점이나 흑반점이 생긴 것은 이것은 몽고 반점이 아니에요. 그냥 질병의 정세를 피부에 나타내는 겁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모든 반점은 바로 체내 거기에 염증이 많아서 정맥에 어적혈, 혈전이 피부 깊숙한 곳에 진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해서 피부로 푸른색 반점으로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몽고 반점은 가족력과 같은 정세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이렇게 말을 거의 일상을
즐기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부딪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가 어저께 혈전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가정마다 모두 가족력이 있죠. 어떤 가족은 폐가 나쁜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족은 당뇨병이 유정되는 가족력이 있는 것처럼 이 몽고반점도 같은 원인에서 출발합니다. 윗대가 반점이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아기를 가지면 결국 다음 세대에도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즉 몽고의 유목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말을 가장 많이 타게 되면서 말의 척추와 사람의 요추와 엉치뼈가 자주 부딪히면서 그것이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척추가 이동을 제대로 못해서 정맥 혈류가 막히는 생활이 수백 년을 이어오면서 대대로 가족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의 자식,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몽고반점이에요.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따라서 이 몽고인들의 후손에게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여 우리가 몽고반점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몽고반점은 요추, 엉치뼈 끝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요추와 엉치뼈에 나타나니까 이 부위 쪽은 전부 비뇨기계, 아이가 어릴 때 오줌을 산다, 부터 해서 사타구니 이상이 있다, 탈창이 된다, 이게 전부 다 몽고반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기의 몸에 이 반점이 나타나면 보통 몽고반점이라 치부하여 크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질병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특히 다른 부위, 팔이나 다리, 손, 몸통에 있는 푸른 흑반점이 생긴 것은 몽고반점이 아니므로 초기에 이 진피 속에 잠겨있는 혈전,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장애, 외소증이 생긴다, 지체장애가 생긴다, 얼굴이 길어진다, 손이 세 번째, 자 그럼 몽고반점의 정세와 위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요즘도 보통 생기면 적당한 몽고반점이 날 수 있는데 지금 범위가 이만큼 다리까지 넓어졌죠. 이쪽은 전부 혈전, 염증과 혈전, 피떡으로 지금 모세관이 다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갓 태어난 아이에게 요추나 흉추가 아닌 전신에 푸른 반점이나 흑반점이 생겼다면 이것은 질병이 시작되는 전조증세로 장차 어린이에게 생겨날 질병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 몽고반점만 있어도 이 후유증이 어릴 때 탈장, 장이 바깥으로 나오죠, 불룩하게.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치질, 어릴 때 또 오줌 사계 혹은 비뇨기 계통의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현대의학은 원인도 모른 채 이를 그냥 헌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점액 다당류가 체내에 분해되지 못해서 신체 기관에 축적되는 정상인데 이거는 그냥 유전이다,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치부하고 분류하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정맥 혈전이 피떡이 사이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심하면 온몸에 이렇게 털이 나기도 하죠. 털이란 것은 피부 세포가 각질화되는 현상, 즉 모든 정맥 핏길이 바뀌면 털이 나서 피부를 보온도 하고 또 더우면 또 보냉시켜주는 역할이 털이죠. 털이 한 번 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반점보다 더 심한 게 바로 이 털나는 현상이에요. 세 번째, 이 몽고반점보다 더 무서운 아이가 태아 때 경련, 뱃속에서 경련했다. 이러면 털이 덮인 채로 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고반점은 보통 출생 시에는
이상이 없어요.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태어나서 한 1년 돌 지나고 난 뒤부터 한 2세 정도까지 그 선대 윗대에 받았던 대물림된 것들이 이제 서서히 그게 응축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체내 염증과 정맥의 노폐물이 축적되기 때문에 외관의 변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얼굴이 아주 길어진다든지 혹은 두터운 얼굴 피부가 아주 얇지 않고 두텁다든지 혹은 코가 낮아서 딱 붙었다든지 또 혹은 콧잔등이 유난히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반점 후유증이에요. 맞습니다. 또 귀가 축 처지고 커 보이기도 하고 입술이 또 아주 두터워지기도 하고 손발이 길다랗게 길어진다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2세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합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체내에 여기저기 염증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또 귀에서 물이 줄줄 새는 중이염. 왜? 이게 심해지니까 가장 연한 약한 귀 안쪽에서 염증이 막 체내는 염증, 뇌까지 올라간 염증이 귀 고막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는 중이염도 생기고 혹은 배꼽이나 사타구니에서 탈장, 서해부 탈장 같은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간과 비장이 부어서 비대서 염증이 많으니까 커지겠죠. 부어서 배가 어린아이인데 배만 뻘락하게 나오는 이런 현상도 역시 그 후유증입니다. 일곱 번째, 중요한 것은 반점이 생길 때 초기에 체내 염증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이가 성장 속도가 점점 떨어지거나 혹은 뇌 압력이 매우 높아서 몸통에 비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네 번째. 자, 반점이 생긴 부위가 바로 그 해당되는 기관에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타구니에 탈장이 생기는 거죠. 탈장. 아니, 작은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저도 아기 때 몽고반점이 있었다고 모친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희 사타구니에는 과거 탈장 수술을 받은 흔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이후 유아기 때 하루에 5번 이상 경기를 해서 까무라치고 기절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때마다 모친이 그나마 제 손을 따줘서 염증을 빼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뼈만 앙상하게 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간다고 해서 허풍성이라는 별명까지 초등학교 때 다닐 때의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잔병을 달고 다녔어요. 심지어 오징어 뒷다리 하나 잘못 먹어서 한 달 동안 식물인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 대체의학으로 생활하면서 돌이켜보니 그 원인은 바로 이 몽고반점과 목덜미 흑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점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마 중학교 이후부터 어떤 약, 어떤 주사, 어떤 백신도 아예 맞지 않고 심지어는 치아도 아프면 제가 뽑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치유하니까 몸이 아주 건강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반점을 가볍게 생각하여 성장기에는 누구나 그렇다가 나이가 들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오른쪽 이 사진 보세요. 어깨에 지금 반점이 있죠. 어깨에 반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깨의 관절낭에 이미 염증이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출생 시에 어깨 쪽에 충격을 받았거나 뭐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 염증이 모여 정맥의 어적혈이 밖으로 나오면서 뭉쳐진 현상이 바로 이 점인 반점이에요. 여섯 번째,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모든 반점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혈류 손따기로 해당 부위의 염증을 빼내야 합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럼 반점을 없애는 방법은 혈류 손따기로 염증을 빼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반점이 있어. 여기에 몽고 반점이 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부위에 손을 따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오늘은 반점의 위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몽고 반점, 즉 요추에 생기는 몽고 반점의 혈류 딸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추니까 어딥니까? 여기 꼬리뼈죠. 요 부위를 손을 잘 다스리면 돼요. 요 부위. 자, 두 번째. 먼저 몸 전체의 염증을 빼기 위해서 제 강의 122강을 보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기본 손따기를 한 2차 정도 해주세요. 1차하고 이 딸점을 따도 되겠는데 2차 정도 해주면 몸 전체의 염증이 몸 밖으로 거의 반 이상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차나 3차 정도는 혈류 딸점들을 보시고 다음 딸점을 따서줍니다. 자, 손바닥 쪽은 다 14, 15, 16 여기가 다 14, 15 여기가 요 부위가 오목해야 되는데 이 부위가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럼 손등 쪽은 뭐냐? 손등 쪽은 여기 B 플러스 15, 16 그 다음에 C 플러스 요 주위입니다. 요 주위를 따줍니다. C 플러스 16, C 플러스 15, B 플러스 15, B 플러스 16, 그 다음에 중앙 여기가 C 플러스 15죠. 이 부위를 따줍니다. 네 번째. 그래서 기본 손따기를 1차 했는데 막 손가락에서 고름이 나왔다, 염증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하면은 한 3차 정도 계속 따주고 이 본딸점을 따줘도 좋고 농백혈 없이 건강한 피가 나왔다 그러면 2주차에 바로 이 딸점을 따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따셔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어린 아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죠. 1살, 2살 이렇게 되니까 같은 아이도 따줘도 좋습니다. 이때는 아이들에게 야 손에 벌레 있다, 벌레 좀 잡아야 된다 하면 처음에는 따면 아이가 잘 따요. 왜? 이미 몸에 염증이 많기 때문에 손에 바늘 아무리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고 한 뒤에 아이가 막 기분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손 따져가면 그냥 손을 내밀어요. 아이들은. 두 번째는 좀 뭔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염증이 천이 다 빠지고 신경조이 다 살아나면 진짜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땄는데 처음에는 아프지 않다가 따기를 계속하면 조직세포가 살아나서 딸 때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됨을 알고 따주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따기 전에 반드시 반점 주의, 몽고 반점 주위의 사진을 찍어두세요. 왜? 사진을 찍어두지 않으면 비교를 못해요.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 찍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따기 전에 반점 있는 부위를 사진을 찍어두고 따기 3주 후부터 몽고 반점 또 사진을 찍어서 사진끼리 비교해보면 얼만큼 약해졌고 좋아졌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육안을 보면 확인이 안 돼요. 그 기억이 잘 안 되니까 반드시 따기 전에 반점의 사진을 찍어두고 똑같으면 그 다음에도 한번 찍어봐서 얼만큼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의 3-7일 지나면 많이 희미해지고 한 2-3달 지나면 거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손따기 이후에도 반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그 깊숙하게 있는 것이 서서히 계속 야금야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어저께를 빼주면 더 완치가 빠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저결 혈점 빼기예요. 그 다음 어린아이든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이는 막 피가 나오자마자 바로 산화돼 굳은 간덩이 같은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막 나와요. 같은 애도 나옵니다. 반점 있는 부위 하면. 첫 번째, 몽고 반점, 즉 요추 다스림 어저결 혈점 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혈점 빼는 자리가 많죠. 무수히 많이 있어요. 복숭아뼈 빼는 것, 그 다음에 제2의 심장,
빼는 거 뭐 많습니다. 두 번째, 어저켈 빼기는 반드시 기본 손따기를 2차 정도 해준 후에 하셔야 됩니다. 왜? 체내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는 빼줘봐야 효과가 적어요. 체내 염증을 한 2주 정도 하면 거의 다 빠지고 나면 어저켈이 더 쉽게 빠지고, 그 다음 어저켈을 빼도 피가 부족한 이런 현상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어저켈 뺄점표는 반점이 있는 위치. 만약에 나는 반점이 뭐 배에 있다, 그럼 배 반점 있는 중앙에 어저켈 빼기 하면 되고, 뭐 목에 있다, 그럼 목 쪽에 하면 되고, 등에 있다 하면 등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점 있는 중앙 정도 위치에 살침으로 뭐 7, 8번 찌르고 부항캡 걸고 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몽고반점의 위치. 몽고반점 치질혈. 요 엉치뼈 바로 위 있죠. 엉치뼈 바로 위, 여기가 치질혈입니다. 손딸점의 위치는 C 그냥 17이죠. 영자가 이거는 전부 어저켈 빼는 딸점은 영자가 붙어 있어요. 공자가 붙어 있습니다. C 017 요 부위죠. 요 부위에 먼저 어저켈을 빼주시고, 근데 보니까 요추 위에 여기도 반점이 있다. 그러면 C 014 요철 부위도 함께 어저켈, 부항캡을 걸어서 이런 간덩이 같은 혈전을 빼내줍니다. 다섯 번째, 이 어저켈을 빼내는 방법은 제 강의 사열 만성질환 38강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보신 후에 어저켈을 빼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반점 있는 부위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아이도 이 어저켈 빼기를 하면 간덩이 같은 이런 어저켈이 빠져나옵니다. 이런 게 빠져나와요. 특히 반점이 있기 때문에 반점 그 깊숙한 곳에는 전부 이 핏덩이가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 편히 잘 다스려서 반점으로 인해서 장차 미래에 나타날 다양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셔서 건강한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자연치유 대체의학. 다음 시간 나눌 이미지입니다. 다음 130번째 이야기는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즐겨야 됩니다. 몸 안에 있으면 그게 암이 되고 죽어요. 바깥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즐거운 일입니다. 염증의 탈출 작전, 즉 질병의 발생과 치유의 현상적 차이죠. 어떤 것이 치유가 되고 어떤 것은 질병이 깊어지는지 그 차이점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혹은 회원 가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